자, 머릿속으로 잠깐 좀 생각을 하고 시작할 건데 우리가 대칭 이동이 어떻게 정리되었었냐면 점에 이동하는 방법을 이용해서 우리가 x와 x 프라임, y와 y 프라임 사이의 관계식을 정리해 드렸었어. 그래서 우리가 9가지의 대칭 이동을 정리해 드렸었는데 대표적인 4가지가 뭐였었냐면 x축 대칭 이동, y축 대칭 이동, 그리고 원점 대칭 이동, y는 x에 대한 대칭 이동이 대표적인 4가지였었다 말씀드렸었고, 여기에 이제 추가를 하여서 어떤 걸 추가했었냐면 y는 마이너스 x에 대한 대칭 이동, 그리고 x는 a라고 하는 임의의 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 y는 b라고 하는 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 그리고 a, b라고 하는 임의의 점에 대한 대칭 이동, 마지막으로 y는 mx 플러스 n이라고 하는 임의의 직선에 대한 대칭 이동까지 총 9가지의 상황을 정리해드렸었다. 자, 그때 배우셨던 거를 이제부터 문제에 적용시키기 시작할 건데 7번 문제부터 보시면 7번 문제는 일단 점을 이동시켜 달라는 뜻이야. 보시면 3,-6이라고 하는 점이 있는데, 자, 이 점을 다음에 대하여 대칭 이동한 점의 좌표를 구해달라라고 하셨어. 그럼 1번부터 빠르게 한번 써볼게. 자, x축에 대한 대칭 이동 해달라라는 게 1번 상황이잖아. 그럼 아가들 처음에 생각이 잘 안 나고 익숙하지 않을 때는 좌표평면 그리시면서 생각하셔도 괜찮다. 그러니까 무작정 외우려 하지 마시고 항상 도형을 생각하면서 어떻게 이동하는지 기하적인 생각을 같이 하셔야 돼. 그럼 보시면 내가 현재 여기 있는 이 점이 3,-6이라고 했으니까 오른쪽으로 3칸, 아래쪽으로 6칸 갔으니까 여기 있다고 합시다. 걔가 x축에 대하여 대치 이동을 하게 되면 x축에 대하여 대치 이동하게 되면 보시는 바와 같이 노란색 직선에 대해서 대치 이동하는 뜻일 것이고, 결국에 이 점은 이 선까지 수선에 발을 내려서 왔다가 동일한 길이만큼 올라가야 한다까지 보이시지? 상상이 되실 게 뭐냐면 x좌표는 바뀌지 않을 것이고 y좌표는 부호가 바뀌었다 이해하시겠어? 이러한 생각들이 드시면 난 당연히 x축에 대한 대치 이동이 x는 3, y는 6이라고 쓰시면 되는 거야. 자, 두 번째, y축에 대한 대치 이동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보시면, 자, 똑같은 이유로 이 점이 여기로 이동할 것이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x좌표의 부호가 바뀌겠다 이해하시겠어? 따라서 이때는 마이너스 3이 될 것이고 y좌표는 바뀌지 않아서 마이너스 6 그대로 올 거야. 자, 세 번째, 원점에 대한 대치 이동은 이제 슬슬 이러한 과정들을 생략해도 괜찮겠냐? 자, 원점 대치 이동하게 되면 얘가 이쪽으로 올라가게 될 것이고, 이쪽으로 올라갔다는 뜻은 x와 y 부호가 다 바뀌었다라는 얘기가 되겠지. 따라서 x는 마이너스 3, y는 6 이렇게 바뀌실 것이고, 네 번째, y는 x에 대한 대치 이동은 x와 y 좌표가 어떻게 됐어? 뒤바뀌었다 기억나시니? 따라서 x의 좌표는 마이너스 6, y는 3이 되겠다라고 쓸 수 있지. 자, 다섯 번째, 자, y는 마이너스 x에 대한 대치 이동은 어떻게 됐습니까? 라고 보시게 되면 얘는 x좌표와 y좌표가 바뀌는 것뿐만 아니라 부호도 바뀌었었어. 따라서 현재 이 점에서 부호마저 바꿔버리시게 되면 6, 마이너스 3이라는 것까지도 쉽게 알아낼 수 있을 거라 봐. 됐니? 오케이. 자, 그 다음에 9번도 한번 바로 가볼게. 자, 9번 문제 보시면 P라고 하는 점이 있는데 P라고 하는 점의 좌표는 3, 마이너스 1이야. 자, 이 점을 마이너스 1,2에 대하여 마이너스 1,2라고 하는 임의의 점에 대하여 대치 이동한 점을 Q의 좌표로 구해달라고 했어. 그러면 현재 이 상황이 어떤 상황에 해당합니까? 라는 것을 보셨을 때 우리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정리하는 9가지 대치 이동 중 임의의 점에 대한 대치 이동이었지. 오케이. 만약 그 공식이 지금 머릿속에 있으면 다행이겠지만 없을 수도 있잖아. 그럼 어떻게 합니까? 라고 했을 때 선생님이 실제로 점의 이동을 어떻게 보여드렸었냐면 매번 얘가 어디로 갈 건지 생각해 보라고 얘기했었어. 자, 그럼 다시 봐. 자, 3, 마이너스 1이니까 3, 마이너스 1 얘는 여기 있다. 됐니? 자, 여기서 보고 있는 마이너스 1,2라고 하는 점은 어디 있습니까? 보시면 마이너스 1,2니까 여기 있겠네. 그럼 아가들아, 현재 여기 있는 이 점이 하늘색 점을 향해서 온 거리만큼 그 방향을 유지해서 계속 가세요라고 했으니까 여기로 오겠지. 됐어? 당연한 얘기지만 얘네들에게 거리는 같을 거야. 선생님이 직선의 반정식 얘기할 때부터 계속 말씀드렸는데 너희들한테 이렇게 대각선 모양으로 이동한 것처럼 보였을 때 뭘 할 줄 알아야 한다고 말씀드렸었냐면 x와 y를 끊어서 볼 줄 알아야 한다 항상 얘기했었어. 그럼 x와 y를 끊어서 본다는 뜻은 무슨 뜻입니까? 라고 하시면 좌우와 위아래 의미를 분리해서 보겠다는 얘기야. 따라서 현재 여기 있던 이 점이, 자, 여기 있는 이 거리만큼 왔을 것이고, 즉 이만큼 왔을 것이고 그거만큼 더 가셔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 이해하셨어? 그럼 생각. 아가들아, 현재 여기 있는 이 점의 좌표는 3이고 이 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1이야. 따라서 이 사이의 거리가 얼마입니까? 하시면 이건 4지.
당연히 여기도 얼마가 되겠어라고 하시면 여기도 4다 이해하셨냐? 오케이. 따라서 마이너스 1을 기준으로 4만큼 더 빠졌을 테니까 저 보라색 점의 x좌표는 마이너스 5가 될 것이다 이해하셨니? 자, 그럼 y좌표 변화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했을 때 여기는 하늘색 점과 흰색 점 사이에 어떤 변화가 있냐라고 봤더니 원래 이 점의 y좌표는 마이너스 1인데 이 점의 y좌표는 2니까 3만큼 올라왔다 이해하시겠어? 오케이. 당연히 보라색 점은 그만큼 더 올라가셔야 될 테니까 얼마만큼 더 올라가겠다? 3만큼 더 올라가실 거라고. 어딜 기준으로? 2를 기준으로. 따라서 보라색 점의 y좌표는 5가 된다라는 것도 잡아낼 수 있단다. 됐냐? 근데 아가들아, 우리가 매번 이런 점들을 한 번씩 이렇게 쓸 수는 없기 때문에 오케이? 선생님이 저번 시간에 정리되었었던 것은 그냥 임의의 점 하나를 이동시켜보자 해서 멈춘 게 아니라 내가 x와 x 프라임 사이의 관계식까지 다 정리되었었는데 만약에 이런 생각이 스스로 들 정도의 생각이 든다면 이제 임의의 점도 한번 옮겨보자고. 오케이? 자, 그럼 다시 봐봐. 자, 여기에 p라고 하는 점이 있는데 그 p점의 좌표는 x, y였어. 그리고 조금 어렵고 헷갈리면 그때마다 다시 해라. 아시겠니? 자, 여기 있는 이 점이 여기 보이시는 하늘색 점의 좌표를 우리가 a, b라고 하였을 때, 자, 하얀색 점을 내가 하늘색 점한테 대치 이동시켰을 때 어떻게 이동하게 됩니까? 라고 하시면은 이쪽 방향으로 온 거리만큼 더 간다 이해하셨어? 따라서 대치 이동하고 난 보라색 점은 여기에 생길 거야. 자, 당연히 이 점의 좌표가 무엇인지를 찾는 것인데 이 점의 좌표가 어떻게 됩니까? 라고 보시면 방금 전에 썼던 것처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x좌표의 변화를 먼저 보여야 돼. 그러면 여기서 보이는 하얀색 선의 길이는 이 점의 좌표가 a고 이 점의 좌표가 x니까 이 하얀색 선의 길이는 a-x가 된다까지 하셨어? 마찬가지로 그 길이만큼 바뀌어야 될 테니 a-x만큼 더 가시게 될 거야. 여기까지 됐냐? 아가들 생각, 하늘색 점의 x좌표는 a인데 그 a를 기준으로 a-x만큼 더 가세요라는 뜻이니까 여기 보이시는 보라색 점의 x좌표는 이 a-x가 된다까지 이해하셨니? 자, 마찬가지로 y좌표 어떻게 됩니까? 라고 보시면 이 점의 y좌표는 y고 이 점의 y좌표는 b인데 그러면 얼마만큼 올라갔어? 라고 했을 때 b-y만큼 올라갔을 거 아니야. 자, 이 상황에서 역시 동일한 높이만큼 올라가셔야 되니까 얼마만큼 더 더해져야 한다? b-y만큼 더 더해져야 한다는 뜻이지. 자, 원래 있던 하늘색 점의 y좌표는 b니까 b를 기준으로 b-y만큼 더 하시게 되면 y좌표가 2b-y가 된다까지 하셨어. 그러고 난 다음에 평행이동이 되어 있는 이 새로운 점의 이름을 x 프라임, y 프라임이라고 하자라는 뜻이었잖아. 뭐 어떠한 관계식 찾게 되냐면 x 프라임은 2a-x고 y 프라임은 2b-y가 된다까지 이해하셨니? 여기서 말하고 있는 a와 b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바로 하늘색 점의 좌표를 의미하는 것이고 여기서 말하고 있는 x와 y는 무엇이냐면 평행이동, 대치이동 전의 좌표를 말하는 것이고 x 프라임과 y 프라임을 의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하시면 x 프라임과 y 프라임은 평행이동이, 대치이동이 끝난 후의 점을 말하는 거야. 얘는 도형을 이동하겠다가 아니라 그냥 점 하나를 이동하겠다는 거니까 굳이 여기서 x와 x 프라임 위치를 바꿀 필요는 없다. 자, 그럼 보시면 a와 b의 역할을 얘네가 하고 있으니까 갖다 집어넣어 보셨을 때 x 프라임은 평행이동, 대치이동 후의 점은 a의 값이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아닌가? 미안. 맞나? 얘 뭐야? 마이너스 1,2 맞네. a가 마이너스 1,2이기 때문에 a자리에 마이너스 1 갖다 집어넣으시면 마이너스 2 나올 것이고 그 다음에 x좌표 그 전에 있던 점이 3이었잖아. 그러면 3만큼 빼버리시게 되면 마이너스 5가 된다는 것을 쉽게 찾을 수 있을 것이고 자, 마찬가지로 y 프라임은 무엇입니까? 그러시면 2가 b니까 거기에 2배 하시면 4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그 전에 있던 y좌표는 마이너스 1일 테니까 마이너스 1이어서 플러스 1 되니까 5대 여기까지 하시겠어? 됐시요? 다음 페이지 11번 갑시다.
깜짝이야. 자, 11번 문제 봅시다. 11번 문제 보시면 자, 점 하나를 줬는데 P라고 하는 점은 5,3이라고 하는 점이랴. 이 점을 어디에 대해서 대치 이동하라는 거냐면 y는 2x 플러스 3이라고 하는 임의의 직선에 대해서 대치 이동한다고 했어. 선생님이 저번 시간에 정리해드렸던 것 중에서 마지막 9번째 해당하는 상황일 것이고 이 9번째 상황이 조금 독특하다 말씀드렸던 것도 같이 기억하셔야 돼. 왜냐면 그 전에 있는 모든 대치 이동과 평행 이동은 다 x와 x 프라임 사이의 관계식을 찾는 게 목적이었었는데 얘 같은 경우는 두 가지 사실을 이용해서 그 과정을 구해낸다고 했지. 하나 뭐였냐면 자, 내가 만약에 직선이 이렇게 있다라고 하고 그 다음에 P라고 하는 점이 여기 있다라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여기가 5,3이라고. 그럼 얘를 이 임의의 직선에 대해서 대치 이동하게 되면 당연히 수선의 발을 내리신 거리만큼 더 갈 거 아니겠어. 너희가 이 상황을 그려놓고 생각해야 되는데 이 상황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라고 하시면 첫 번째는 수직한다라는 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같은 거리만큼 간다고 했으니까 이등분한다라는 사실을 잡아내셔야 돼. 여기까지 됐어. 자, 그러면 내가 여기에 이동하게 되는 이름을 점 프라임, P 프라임이라고 하시고 그 다음에 좌표를 x, y라고 하자. 혹시 헷갈리면 여기를 x 프라임, y 프라임이라고 놔도 괜찮고 혹시 너희가 a, b를 쓰고 싶다면 그래도 괜찮다. 이렇게 하시겠어. 자, 그럼 봐봐. 내가 첫 번째로 써야 될 건 뭐냐면 수직한다를 쓸 건데 수직하면 당연히 뭐 써야 돼?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다. 보시다시피 흰색 직선의 기울기는 얼마야? 2잖아. 이때 노란색 직선의 기울기는 얼마라고 생각하시면 두 점의 좌표 줬으니까 기울기가 올 수 있지. 자, 따라서 x의 증가량은 x 프라임 마이너스 5분의 y의 증가량은 y 프라임 마이너스 3이라고 쓰시면 될 것이고 자, 그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 나온다까지 이해하셨어? 자, 그러면 여기 있는 놈과 대각선을 곱해버리기 시작하면 자, 이 식은 2y 프라임 마이너스 6은 자, 마이너스 x 프라임 플러스 5라고 정리가 되겠다까지 하셨냐? 자, 보시는 바와 같이 미지수가 두 개인 상황에서 식은 하나밖에 안 구해졌기 때문에 식이 하나 더 필요하다 느껴지시니? 그럼 그 나머지 식 하나를 어떻게 찾을 겁니까? 라고 했을 때 내가 지금 얘가 수직한다는 걸 이용하고 있지만 이등분한다는 걸 아직 이용하지 않았잖아. 따라서 이등분한다는 성질을 이용해서 얘네들의 중점을 잡을 거야. 그러면 이 점과 이 점의 중점의 좌표는 얼마입니까? 라고 하시면 x끼리 더하고 2로 나누시고 y끼리 더하고 2로 나누시면 되겠다까지 이해하셨냐? 오케이. 자, 그런데요. 그거 구해서 뭐 해요? 라고 하시면 잘 봐. 여기는 하늘색 점이 어디 위의 점이야? 라고 물어보시면 흰색 직선 위의 점이라는 거 보이시지? 그리고 우리는 점이 어떤 도형 위에 있다라고 했을 때 갖다 대입할 줄 알아야 돼. 따라서 x 자리에 y 자리에 각각 이 식을 대입해도 식은 만족시켜야 한다 이해하시겠어? 자, 그래서 흰색 직선을 갖다 대입하시게 되면 2분의 y 프라임 플러스 3이 y 자리에 들어왔을 거고 x 자리에는 2 곱하기 2분의 x 프라임 더하기 5를 갖다 집어 넣으시면 되겠네. 자, 양변에 2 곱해서 정리하시면 여기는 아이쿠 이렇게 바뀔 것이고 따라서 y 프라임 마이너스 2x 프라임은 자, 여기 3 있고 여기 10 있을 것이고 여기 6 있으니까 16에서 3 빼니까 13이지. 그럼 우리가 원하는 상태로 미지수 두 개고 식 두 개인 상태인데 하나 소거하기 위해서 여기 위에 있는 식한테 2를 곱해서 정리할게. 2 곱해서 넘기니까 2x 나올 것이고 여기는 4y 프라임 될 것이고 자, 여기 있는 거 넘어가면 11인데 2 곱했으니까 22 된다까지 하셨니? 자, 두 식 더해버리시게 되면 5y 프라임은 35 이렇게 나올 것이고 따라서 y 프라임은 얼마? 7이라는 걸 구해낼 수 있게 돼. 이해하셨어? 자, y 프라임 자리에 갖다 집어넣게 되면 x 프라임 값도 마저 계산이 될 기라고 믿습니다. 되십니까? 자, 역시 빠르게 다음 문제로 갑시다.
너희들이 방학 동안에 공부 열심히 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참 재밌는 문제가 하나 실렸는데 13번 문제를 딱 보시면 얘가 예전에 선생님이 한번 설명을 해드렸던 적이 있었던 문제들이거든. 특징 파악할 수 있겠냐? 두 점을 주고 난 다음에 그 두 점 A와 B와 직선 Y는 X 위로 움직이는 점 P에 대해서 AP 플러스 BP의 최소값 구하세요라는 문제 보이죠? 선생님 예전에 이거 정리해둔 적 있었다. 어떻게 크게 구분해서 정리됐었냐면 문제에서 너희한테 최소값을 묻고 있는 상황인데 그때 얘와 비교하면서 알려줬던 게 뭐였었냐면 그때는 걔가 주축이었어. 그때는 AP의 제곱 더하기 BP의 제곱의 최소값을 구하라는 문제들이었어. 언제 등장했었냐면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공식 처음에 등장했을 때. 그래서 선생님이 최소값을 묻긴 하는데 만약에 얘가 제곱을 달고 있는 상태에서 최소값을 물어봤을 때와 제곱을 달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최소값을 문제를 푸는 게 다르다라고 말씀드렸었고 제곱을 달고 있으면 그냥 점과 점 사이 거리 공식을 써도 괜찮다. 이유가 뭐야? 제곱할 거니까 루트가 벗겨질 거다. 근데 만약에 지금처럼 제곱이 달려있지 않은 상태에서 점과 점 사이 거리 써버리게 되면 너희가 알 수 없는 미궁의식으로 바뀌어버린다. 그래서 이때는 무슨 아이디어습니까? 라고 하시면 대칭이동 아이디어 쓴다. 기억나셔? 그때 당시에 출제됐던 문제는 뭐였었냐면 X축 위에 점 P가 있을 때라고 하면서 어떤 임의의 한 점을 X축에 의해서 대치이동시켰던 거야. 오케이. 자, 그런데 이 문제 살짝 바뀌었지. 어떻게 바뀌었어? A라고 하는 점의 좌표는 얼마? 1, 마이너스 3. B라고 하는 점의 좌표는 얼마? 4, 1. 자, 이 상황에서 Y는 X 위를 움직이는 점 P라고 했잖아. 이 상황이 바뀐 거야 지금. 여기까지 됐니? 그럼 아가들아 현재 이 상황이 내가 분명히 여기까지 확실히 갖고 접근해야 돼. 제곱이 없는 상황이니까 대치이동을 통해서 구해야겠구나 라는 것이고 오케이? 이거에 대해서 확신을 갖게 되면 너희가 반드시 그래프를 그려야만이 이 문제가 접근이라는 게 가능해. 뭔 말인지 아시겠어? 즉 제곱으로 주어져 있을 때는 굳이 우리가 그래프를 굳이 그리지 않아도 그냥 점과 점 사이 거리 공식 갖다 써서 X와 Y에 관한 2차식이라고 생각하면서 완전지 없이 정리하면 되는데 지금 얘 같은 경우는 제곱이 없는 상태에서 최소값을 묻고 있기 때문에 대치이동을 해야겠다는 판단이 될 것이고 대치이동을 하겠다는 얘기는 그래프 그리지 않고는 내가 문제를 풀 방법이 없구나야. 이해하시겠어? 따라서 현재 상황을 그래프로 표현해 볼 낀데 자, 1, 마이너스 3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하시면 당연히 이렇게 있겠죠. 뭐라는 거야? 미안, 여기 있겠죠. 여기는 이 점의 좌표는 1, 마이너스 3이요. 두 번째 B라는 점은 4, 1이니까 어디 있습니까? 하시면 여기 있겠죠. 오케이. 자, 이 상태에서 점 P가 어디 있습니까? 라고 하시면 Y는 X라고 하는 직선 위에 있다라고 얘기했어. 그럼 여기 위에 어딘가에 점 P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AP가 의미하는 것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고 있는 하늘색 직선이 될 것이고 BP가 의미하는 것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고 있는 노란색 직선의 길이의 합이란 말이야. 이해하셨어? 그럼 내가 하늘색 선과 노란색 선을 더했을 때 최소값이 되고 싶다. 이해하셨니? 어떻게 가야 최소값이지라고 하시면 내가 하늘색 또는 노란색 두 선분 중에서 임의의 한 선분은 길이를 유지하지 넘겨보겠다는 얘기야. 봐봐. 여기는 4,1까지 노란색 선분의 길이가 여기만 노란색이 나올까? 그게 아니라 이 점을 Y는 X에 의해서 대치이동한 점도 여기에 있는 B'이라고 하는 점도 얘 점의 좌표는 금방 알 수 있잖아. 얼마야? 1,4겠지. 뭘 당연히 알 수 있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노란색이라 한다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도 노란색으로 같다는 것을 알 수 있지. 그럼 아가도 생각. 내가 지금 하늘색 더하기 노란색을 하고 싶은데 이 노란색 선분 대신 얘를 더해도 똑같은 값이 구해질 것이고 결국에 어떠한 상황이 발생되길 바라는 거냐면 AP 더하기 BP는 AP 더하기 B'P로 바꿔도 괜찮다. 이해하셨어? 그 얘기 뜻은 이 점에서부터 이 점까지 최소값이란 건 어떻게 가라? 직선으로 가라는 얘기가 돼버린 거야. 이해하셨니? 그럼 직선으로 쭉 가면 되는데 때마침 이 점의 X좌표도 1, 이 점의 X좌표도 1이니까 거리는 그냥 Y좌표의 차이일 거 아니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4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3이니 이 거리는 얼마? 7 이렇게 구해지게 되는 거다. 이해하시겠어? 됐습니까?
다시 한번 말하지만 제곱이 있는 식과 제곱이 없는 식을 구분하지 못하면 문제를 처음 접근하는 방법도 힘들어. 아시겠어? 그러니까 문제를 보시면서 정확하게 어떠한 상황이다라는 것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래. 자, 다음 문제로 가봅시다. 15번. 자, 15번 문제는 원을 하나 주시고 난 다음에 이 원을 다음에 의하여 대치 이동한 도형의 방정식을 구해달라고 했어. 자, 그럼 여기 봐봐. 자, x-2의 완전제곱 더하기 y 플러스 3의 완전제곱은 1이다라고 하는 원이 있어. 자, 그리고 잘 들어. 여기는 이 새끼는 여태까지 우리가 풀어왔던 것처럼 점이 아니라 뭐야? 도형이야. 이해하셨어? 따라서 내가 도형을 평행이동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라고 했었냐면 x와 x 프라임 사이에 관계식이라는 게 필요하단 말이야. 오케이? 그럼 우리 1번 문제 가지고 예를 좀 들어볼 건데 1번이 뭘 원하고 있냐면 x축 대칭 이동한 도형을 원해. 오케이? 그러면 머릿속으로 파르륵 뭐가 돌아가기 시작하냐면 아, 내가 여기에 임의의 점이 하나 있는데 이 점의 좌표를 x, y라고 했을 때 얘를 x축으로 대치 이동하게 되면 여기 새롭게 생기는 점의 좌표는 x는 그대로인데 y의 부호가 바뀌었겠구나. 그리고 옮겨간 이 점의 이름을 x 프라임, y 프라임이라 붙여야겠구나. 이 두 개의 점이 같다 보니 관계식이 뭐가 찾아져? x는 x 프라임, y는 마이너스 y 프라임이 생기겠구나. 따라서 x 자리에는 그냥 x 프라임 집어넣고 y 자리에는 마이너스 y 프라임 집어넣으면 되겠네라고 하는 관계식 찾을 수 있지. 됐니? 여기까지 하셨어. 자, 그러면 이 도형 x 자리에 얘를 바꿔 써놓고 이 도형 y 자리에 얘를 바꿔 써서 다시 한번 재정리했더니 얘가 어떻게 이동한 것처럼 보이냐면 x 자리는 x 프라임 마이너스 2로 됐을 것이고 y 자리는 마이너스 y 프라임 더하기 3의 완전제곱처럼 됐을 것이고 그리고 1이지. 됐어. 자, 우리는 평행이동을 마쳤으니까 여기는 이 도형이 평행이동, 대칭 이동이 마친 도형이다라는 것을 인지하면서 프라임을 떼버리자. 이해하셨어? 여기가 됐어. 이게 방법 1이야. 여기가 됐시오. 자, 그럼 우린 당연히 궁금증을 가져야 돼. 선생님이 저걸 왜 방법 1이라고 했을까? 그리고 또 이런 생각도 들어야 돼. 원이잖아. 그리고 원은 항상 등장과 동시에 선생님이 계속 강조하는 부분이 있는데 원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어디다? 중심엔 반지름이다. 생각. 원이 있어. 근데 이 원이 어떻게 이동을 했다 한들 얘가 여기서 일로 이동했다, 여기서 일로 이동했다, 어디에 대치도 했다 한들 얘는 중심이 옮겨가는 건 분명한데 뭐는 바뀌잖아? 반지름은 바뀌잖아. 이동했다고 해서. 이해하시겠어? 우리 생각해 보는 거야. 결국에 우리가 원의 방정식을 찾는다는 것은 중심과 반지름을 찾는다는 얘기인데 아무리 평행 이동을 하게 되어도 얘 반지름은 안 바뀐다니까? 뭐만 바뀔 거다? 중심만. 이해하시겠어? 따라서 내가 현재 이 원의 중심이 얼마인지 봤더니 2, 마이너스 3이래. 오케이? 그럼 2, 마이너스 3이라고 하는 저 점이 x축으로 평행이동 대치이동하였을 때 x축으로 대치이동하였을 때 어디로 바뀌는지 알면 되는 거잖아. 그럼 생각해봐라. x좌표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어. y좌표는 바뀌어 부호가. 그러면 이 중심이 뭘로 바뀌게 될 거냐면 2, 3으로 바뀌겠다까지 아시겠어? 하지만 반지름은 그대로 얼마? 1인 거지. 반지름하고 중심만 알면 되는 거니까 아, 원방은 x-2의 완전제곱 더하기 y-3의 완전제곱은 1이다라고 하는 원의 방정식을 찾아낼 수도 있다. 이해하시겠어? 이게 방법 두 번째란다. 근데 잘 들어. 얘들아, 방법 1이 좋아? 방법 2가 좋아? 쉐끼들아, 그러면 안 돼. 절대 그러면 안 돼. 알겠어? 방법 1이 좋아? 2가 좋아라고 하면 당연히 2가 간단해 보여. 근데 간단한 것만 선택해서는 안 돼. 항상 이거 선택하다 보면 또 얘를 잊어. 그리고 자꾸 이런 이상한 얘기 하지 마. 선생님은 저는 자꾸 단기기억 상실증에 걸려서 잊어먹어요. 그건 네가 단기기억 상실증에 걸려서 잊어먹는 게 아니라 사람이니까 잊어먹는 거야. 그래서 뭘 하는 거냐면 반복하는 거야. 그래서
뭔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자꾸 너 딴에는 열심히 했다 이렇게 의미를 두지 말라고. 반복하면서 그것들을 오래 기억할 수 있도록 너희가 공부의 시간을 잡아야만 하는 거지. 나 한 번 했으니까 됐어로 끝나면 안 돼. 그리고 자꾸 효율적이고 편하고 이런 것이 간단하다는 것만 알고 있어서 안 돼. 나중에 시험 때 풀기는 반드시 이렇게 풀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 시험 때 당연히 이렇게 풀겠지. 근데 상황에 따라서 이 방법이 필요할 때도 반드시 와. 알겠니? 그럼 그때 못 풀 수 없잖아. 아시겠어? 따라서 두 가지를 항상 같이 연습해 두시기 바래. 아시겠습니까? 꼭 명심해라 이거. 아시겠죠? 자, 한 문제만 더 풀고 우리 식사로 갑시다. (17번) 문제 하나만 더 풀고 갑시다. 자, 원을 줬고요. 3, -2에 대칭한 원의 방정식 구해달라고 했어요. 원은 어떻게 생겼냐면, 자, x 플러스 2의 완전제곱 더하기, 자, 두 번째는 y 마이너스 4의 완전제곱은 얼마리야? 4래요. 자, 얘를 어디에 의하여 대칭 이동하라라는 얘기냐면 3, -2라고 하는 임의의 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래요. 아시겠어요? 오케이. 자, 그럼 우리 아까 전에 방법 2가 좀 더 편해 보였으니까 우리 방법 2를 통해서 정답은 좀 알고 갑시다. 오케이. 어차피 원이라는 건 어떻게 대칭 이동하든 평행 이동하든 중심과 반지름의 핵심인데 중심은 바뀔 것이고 반지름은 안 바뀔 것이다. 그러면 이 원의 중심은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2,4였는데 그 마이너스 2,4라고 하는 점을 어디에 의해서 대칭 이동하는 입니까? 3, -2에. 그래서 만약에 기억이 안 나면, 물론 기억이 안 나는 게 타당하거나 당연한 건 아니야. 오케이. 기억 안 나지 않게 해. 알겠어? 근데 기억이 안 나면 좌표평면 그리고 실제로 옮겨보면 돼. 오케이. 근데 난 뭘 알고 있냐면 여기 있는 게 A 그리고 여기 있는 게 B였을 때 2A-X, 2B-Y라는 걸 알고 있단다. 되냐? 따라서 얘가 평행 이동한 점은, 대칭 이동한 점은, 자, 2A는 마이너스 6일 것이고, 미친놈아, 2A는 6일 것이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니까 플러스 2로 가. 되니? 자, 2B는 마이너스 4일 것이고 마이너스 4니까 마이너스 8이 되겠네. 이 말의 뜻은 내가 평행 이동을 마친, 대치 이동을 마친 원의 중심이 얼마다? 8, 마이너스 8이란 뜻이야. 게다가 이 원의 반지름 얼마다? 2다라는 것도 알고 있단다. 따라서 내가 구할 원의 방정식은 x 마이너스 8의 완전제곱 더하기 y 플러스 8의 완전제곱은 2의 제곱이라고 쓰시면 돼. 이게 당연히 간단하긴 해. 근데 다시 한번 당부하지만 이것만 했다고 해서 너희 넘어가면 안 돼. 그리고 너희가 선생님이 지금 방법 1의 방법을 왜 자꾸 이렇게 강요할까 혹은 계속 이렇게 강조할까 하면은 사실 방법 1이 훨씬 더 범적으로 적용되는 범위가 많아. 방법 1이 정확하게 이해된 친구들은 자체 방정식이 어렵지가 않아. 근데 방법 1이 이해가 안 된 친구들은 자체 방정식 보면 얼어붙어 그냥. 아시겠어? 그래서 방법 1까지 한번 다시 마무리할게. 자, 여기 있는 이 도형을 이동하고 싶어요. 어디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자, 그러면 x, y라고 하는 점이 어디로 이동하게 됩니까? 라고 물어보시면, 자, a가 3이니까 2a 6일 것이고 마이너스 x로. 오케이. b가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4 마이너스 y로 이동하게 됩니다. 됐어? 그리고 그 점이 뭐예요? 이게 바로 x 프라임, y 프라임이요. 됐습니까? 따라서 저는 관계식을 찾게 되는데 어떠한 관계식이라고 하시면 x 프라임은 6 마이너스 x고요. y 프라임은 마이너스 4 마이너스 y랍디다. 됐습니까? 자, 당연히 이 관계식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대칭이동, 평행이동 전의 도형은 얘고요. 여기 있는 이 도형의 x와 y는, 여기 있는 x는 x 프라임을 의미해, x를 의미해. x를 의미하죠. 대칭이동, 평행이동 전이니까. 여기 있는 y는 y 프라임을 의미해, y를 의미해, y를 의미한다고요. 그래서 현재 상태로 대입하는 게 불가능하다. 됐습니까? 따라서 이 식을 다시 한번 재정리한 게 무엇이냐면 x는 6 마이너스 x 프라임, y는 4 마이너스 4 마이너스 y 프라임이라고 정리하시고 갖다가 대입하셨더니, 오케이. 자, 여기 있는 원의 방정식이, 자, x 자리는 6 마이너스 x 프라임 들어왔을 것이고 플러스 2의 완전제곱 더하기 y 자리는 마이너스 4 마이너스 y 프라임 들어왔을 것이고 마이너스 4의 완전제곱이 4다라는 식으로 바뀌죠. 평행이동 대칭이동을 맞췄으니까 x 프라임 y 프라임은 지워도 괜찮다. 그리고 나서 최종적으로 정리했더니 얘는 8 마이너스 x인데 8 마이너스 x 제곱이나
8 마이너스의 완전제곱이나 x 마이너스 8의 완전제곱이나 똑같잖아. 그래서 첫 번째 식은 x 마이너스 8의 완전제곱. 두 번째는 마이너스 8 마이너스 y인데 어차피 걔는 y 플러스 8의 완전제곱과 똑같을 테니까 플러스 y 플러스 8의 완전제곱은 4라고 쓰시면 되는 겁니다. 당연히 결과는 같죠. 이해하시겠습니까? 오케이. 자, 여기까지 문제 풀어놓고 우리 잠깐 쉬었다가 저녁에 19번 이후로 풀고 선에는 조금 있다가 선생님한테 와서 고등수학 하 복사해서 가. 아시겠죠? 나머지 친구들도 고등수학 하 준비해 놓으시고요. 아시겠죠? 식사 맛있게 하세요. 수업 들어 수고 많으셨습니다.